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백신으로 인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의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네네.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제없다,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큰 소리 치더니 군뱅이 짓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일단은 여야의 정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박성준 의원께 먼저 현재 상황들에 대한 진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은 뭐 온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계획한 것은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70%가 이제 3,600만 명이 되거든요. 예. 이 3,600만 명이 이제 접종이 필요한데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을 보면 1,810만 회분입니다. 이걸 좀 나눠보면 1,200만 명이 1차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 중에 61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가능한 물량을 좀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이제 3분기죠.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백신 5천만 회분 이상이 도입이 될 예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올 11월까지는 차질 없이 백신이 공급될 계획이고, 목표치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접종하는데 충분한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집단 면역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정부 목표대로 더 당겨져야 되고, 미국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지금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3일간 우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홍남기 총리 대행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질병청장과 지난번에 국회 결의 같은데 질의 답변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달에 많으면 2천만 명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능력이. 네. 우리 의료진이라든가. 총리 대행도 150만 명, 하루에 150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접종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백신 수급에 지금 차질이 많은 겁니다. 당초에 대통령이 그 화의자인가요? 그분하고 CEO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2분기부터라 그랬는데 벌써 2분기가 지금 한 달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속도대로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하루에 사실 150만 명을 접종할 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 의료 능력 같은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통째로 한 게 150만 좀 넘는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늦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백신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더욱이 지금 700명, 800명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 비상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제가 국회 그 필리버스터 때 저 직접 국회 연단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미국과 동맹 아니겠습니까? 동맹이란 것은 이런 보건을 위해서도 동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초기에 백신 확보 전략을 조금 잘못 짠 것 같습니다. 저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대거 구하고 돈도 많이 써서 이 한 대 반에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국 간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백신 협력, 백신 수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뭐 한 번에 20조씩 하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백신을 전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늦었지만 우리 백신 양산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신 기술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신약 회사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백신 공급도 도와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한꺼번에 노력을 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 능력을 확산시켜 주자라는 이런 이제 제안을 좀 가감하게 우리 정부가 미국을 해서 협력을 얻자는 것인데, 마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에 백신 수합 노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여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마침 한 뭐 하루 전에 아니 미국 시간으로 지금 미국 밤이 되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죠. 예. 지금 인접국 캐나다와 또 중남미 그리고 쿼드라고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논의하는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국가 간의 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백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쿼드가 왜냐하니까 인도가 백신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산 기술이 있거든요. 그 양산하는데 거기서 2억 회분을 양산하기로 인도하고 미국 대통령 정상 간의 합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또 많이 좀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뒤처져 있는데 이번에 한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총리가 화이자 CEO도 만나고 해서 1억 회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국가 간의 정상 간의 비상한 협력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재정적 능력도 있고 의료 기술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해서 지금 바이든 이야기 보면은 그 2022년까지 예.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분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이 백신의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접종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리자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확보, 수급 문제도 물론 근데 중요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씀이 안 맞아요. 홍 총리 대행 말씀하고 질병청장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백신 수급 속도를요. 백신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한 달에 2천만 명, 하루에 150만 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냐면 백신이 부족해서 제일 처음에는 75세 이상부터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는 백신 수급의 문제죠. 백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무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자유무역을 하다가도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대체적인 어떤 국가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인 이 백신의 어떤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국의 이제 이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어떤 국가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수급 문제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고 또 하나가 이제 치료제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도 지금 이상까지 지금 실험 단계에 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 단계에 있는 해외 그 백신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상 단계에 들어간 치료제도 지금 회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수급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보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되게 전 세계적인 표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백신을 통해서 지금 한 50% 이상이 집단 면역이 이제 가능해졌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다 비교를 했을 경우에 백신 수급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지는 면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뭐 일본 얘기를 좀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자 회사의 회장과 스가 총리가 이제 통화를 해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요청을 한 것이 이제 공급 계약까지 간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 다 체결되고 그것이 수급이 되는 어떤 절차적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 수급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상황인 예. 것이죠. 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의 잘잘못을 맞습니다. 가리는 것보다는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전 국민의 최우선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에게 좀 손을 내밀고 야당은 좀 그 손을 잡고 이러면서 정치권이 좀 이 코로나 상황 극복하는데 그야말로 협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많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정말로 여당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야당이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이 백신 소갑이라는 걸 저희가 제안했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200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금융 위기를 겪었죠. 그때 우리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달러가 부족해지면 외환 위기가 생기죠.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왔는데 미국이 우리 원화와 달러를 바꿔주겠다고 이게 통화 수합이라 그럽니다. 커런시 스왑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어떤 동맹국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백신 수합을 하자. 우리가 백신이 초기에 좀 늦었는데 우리 돈도 있고 우리 사실 선진국으로서 GDP의 1%를 후진국 개발에 공적 자금으로 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돈도 있고 또 우리 백신 양산 능력도 있고 하느니만큼 또 일부에서 우리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하느니만큼 이런 것들로 우선 미국 백신이 좀 여유분이 생기면은 그걸 좀 우리 갖다 쓰자. 왜냐하면 또 특히 mRNA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아주 초급속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고 그걸 보관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하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 주면은 또는 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양산을 해서 우리 비용으로 양산해서 미국에 갚아줄 뿐 아니라 지금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야기한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다는데 우리가 1억 회분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제안을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을 백신 동맹 그리고 전 세계 보건에 기여하는 그런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담한 기획을 좀 같이 하자라고 벌써 지금 지난 연말부터 5개월째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같이 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정말. 이제 통화 수합하고 백신 수합이 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달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백신은 이제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봤을 때 미국 자국민들이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백신과 통화 수합을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그 백신 기술이 이제 하나하나 좀 발전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 불안적인 요소를 좀 강요해서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집단 면역에 차질 없도록 같이 고민하고 이 하나의 어떤 공론의 야당과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믿고서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대통령의 그 말씀 같은 것도 이제 실현 여부를 보려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백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꾸 자주 백신 그러는데 자주 백신 개발해야죠. 그런데 백신 이거는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그런 결정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초기 결정을 우리 정부가 늦췄기 때문에 지금 백신 개발도 늦어지고 있고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야당 말도 좀 귀담아 듣고 국민들의 고통을 좀 똑똑히 보셔서 이 언제까지 이렇게 K 방역하면서 사람들 장사 못하게 하고 사람들 이동 못하게 할 겁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 벌써 이제 학교도 다시 열고 이스라엘 보면은 공원에 사람들 놀기도 하고 미국도 7월 4일 날 독립한다는데 좀 제발 좀 국민들 고통을 좀 귀담아 보시고 야당의 말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생각이 있고 집권 경험이 있고 통화 사업 같은 게 어쩌면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나라에 지금 원화가 무슨 가치가 있으면 국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없는 걸 바꿔주는 거 우리는 당신들이 조금 더 있는 걸 먼저 우리가 쓰고 우리가 곧 대갚아 주겠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때부터 상황이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야당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 저희도 이제 귀담아 듣겠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이었는데 방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모델로 잘 해왔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백신 관련된 부분도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함께 이제 공급 계약 관련된 부분을 다 체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국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의 어떤 여론들이 있는데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국내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믿고 또 하나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믿어주시고 하나하나 좀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최근에 정치 행보를 보면은 김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논란 속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방역정책관으로 방역기획관인가에 청와대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는데 이분이 대통령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질병청이라든가 이런 보건 방역 정책 전체를 좌우할 뿐입니다. 백신 수급은 물론 이제 질병청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 내 특히 여당 지도자들이나 정부 대통령이나 총리의 그동안 인식을 보면은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전략이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K 방역
치료제, 백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 순서가 우선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K-방역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영업 제한을 감내해오면서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지금 그 균형이거든요. 그 균형을 계속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뭐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백신 개발했겠습니까?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 국민을 빨리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결단이 있었는데 김호란 같이 그런 분들은 백신 우리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다른 나라 다 보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지금 방역 책임자를 임명했으니 국민과 야당은 좀 불안하죠.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여야 공방이 예. 돼서 그런데 누가 어떤 분이 백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다 백신이 중요하고 일단 정책의 우선순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강조하는 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백신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런 치료제는 얘기를 하는 것 무슨 자체가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 그러니까 했는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방역도 그렇고요. 뭐 백신도 치료제도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 이 상황에서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전략적인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다를 결단과 수 있어도 시간이 중요한 거지. 국민의 예. 고통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곧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터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굉장히 뜨겁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는 거, 뭐 여야 정치권 국민들 예.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11월 집단 방역,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서울시장, 부산시장 오찬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국민의 어떤 통합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이 사면 얘기를 일단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면부터 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사면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공감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면은 분명히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면을 발의할 때 예.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적당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을 봤을 때 예.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대하는 태도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지금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도 우리나라 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 통합 측면에서 또 그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을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또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국민 통합으로 가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과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사면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사면의 가장 본질은 국민 통합으로 가는 건데 오히려 국민 분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극히 소수의 얘기다, 주장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박형준 시장은 대통령의 그 답변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조금 뉘앙스가 이전과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이 정치적인 성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빅터고 저분들은 정치적인 패자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30일 수감돼서 오늘로서 1484일. 그러니까 4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 768일, 2배 이상 길어졌죠. 또 고령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정인데 지금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사면 이거는
어느 국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리고 또 사실 유일한 결정 권한자가 대통령이고 예. 이거는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서 진행된 것인데 그 사법적인 절차와 결론을 유일하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건 왕의 권한을 하나 딱 인정해 준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사면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국민 통합의 가장 커다란 카드죠. 저는 지금 뭐 여당 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어제 갑작스레 이 말이 나오고 대통령 그 청와대 주변에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길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고민할 시점이 본격적으로 되었다는 걸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이 제가 좀 하나 이제 언급을 하면은 여당도 고민이지만 사실 뭐 그 지금 신임 이제 시장 두 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이제 사면을 얘기하는 절차적 과정을 보면은 정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힘당 야당에서 뭐 당대표라든가 예.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면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뭐 요청하거나 그런 단계고 그러다 보면 또 여당의 당대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보면 뭐 영수회담이 됐든 그런 회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조금은 좀 빗나간 거다. 아, 절차적으로 좀 오히려 아쉽다. 국힘당에서 그런 여론과 이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니 국힘당이라 하시면 안 되고 국민의힘이란 정당 이름을 이야기해야죠. 국민의힘당이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한 것이지 오히려 지금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게 하는 게 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는 네.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네. 지적을 그건 하시는데 우리 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경로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했는데 야당 말을 들었습니까? 이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죠. 공식적인 그러니까 네. 제안. 야당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당 대표가 먼저 말씀하셔서 좋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청한 행사에서 당시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얘기를 정당에서 말씀하신 거죠? 얘기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여야가 같이 한번 그런 논의의 테이블에서 올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저 자리에서 적절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표가 듭니다. 이 네. 사면보다 조금 더 들어간 얘기, 탄핵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서명수 의원의 얘기가 정치권의 또 다른 회오리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탄핵 자체를 좀 부인하는 이런 뉘앙스였고 이것이 국민의힘 앞서 전신일 때부터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보수 야권의 굉장히 큰 과제였기 때문에 다시 이게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최영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탄핵은 우리 정치사의 큰 비극입니다. 정치의 큰 실패고 정치의 대비극이죠. 그런 탄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전 의원님들이 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해가지고 탄핵이 시작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었죠. 두 번째 탄핵은 이제 여야 같이 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되어서 지금 대통령이 또 이제 영의 몸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정치적 비극입니다. 이건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상태로 이르기 전에 대통령은 국회의 말을 충실히 듣지 않았는지 또 여당은 왜 정부와 대통령과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르기 전까지 충실한 소통이 없었는지, 여야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읽어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명수 의원 하신 말씀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정치적 비극이고 실패라는 측면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또 탄핵해서 정치적으로 좀 저거 한다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런 것들을 바랍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서 탄핵이라는 것은 사법 절차와 다른 겁니다. 예. 그건 정치 재판 같은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도저히 되도록일 수 없는 정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걸로 대통령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잘 되짚어봐야 되고, 지금도 국민들의 국민들의 간절한 그 고통, 희망 이런 것들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탄핵의 교훈을 배우자는 이야기죠. 탄핵의 이제 교훈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러면 탄핵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 험난한 과정인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왔을 때 국회에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하고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당 그 당시 민주당만 발의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탄핵의 의결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최종 의결을 통해서 탄핵이 된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그 의원의 어떤 모습이 과거의 탄핵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시 역사를 되돌려 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죄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역사를 짚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데 다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 DNA가 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어떤 부정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아쉽다. 오히려 예. 그러한 부분은 역사의 흐름으로 좀 가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또 시계를 돌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 속에 또 분열해 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최영대 의원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정당성, 탄핵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비단 어떤 국민의힘 내 일부 극소수의 의견인지 개인적인 사견인지 아니면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정도의 좀 이 발언의 여파가 좀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무슨 DNA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사고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 강을 다시 그따로 돌아가지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말이 안 되는 해석을 지금 덤태기 씌워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대실패, 정치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런 저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 지금 그 갑자기 무슨 지금 그 다 일어나가 지금 대통령이 4년 1개월 동안 감옥에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 이 정도로 탄핵까지 접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제가 마지막 좀 간단하게 언급하면 사면도 그렇고 이제 탄핵도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예.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국민 분열적 요소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